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겉으론 참 다정한 것 같은데 막상 만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절대로 나 뱀처럼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야 하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하게 접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죠. 근데 만약 이런 사람과 잘못 얽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평온했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의도가 있어서 접근하는 뱀 같은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동문서답으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작년 초여름 78세 김순자 할머니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혜투자금융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좋은 투자 상품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이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 청년의 말투가 너무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데다가 자신의 아들 또래 같아 보여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합니다. 월 150만 원만 투자하시면 3개월 후부터 매달 3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돈이 2배가 된다는 말에 순자 할머니는 솔깃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보장되나요? 그러자 상철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같은 분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더욱 의구심이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요새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제가 아는 좋은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받은 사기 예방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순자 할머니는 말을 돌려 어찌저찌 핑계를 대고 겨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품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였다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묻는 말에 네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교묘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 이처럼 내가 묻는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자꾸 하며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말뜻을 이해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도 계속 딴소리를 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회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뜻 들으면 상대방이 친절하게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엉뚱한 답변으로 대화를 흐리는 것이죠. 특히 겉으론 남보다 더 착하고 친절해 보인다면 이 사람이 뱀인지 양인지 구분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책을 쓴 저자 로버트 그린 역시 이와 같은 전략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면서 착한 척까지 곁들이면 상대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해버리고 의심을 풀어버리기 쉽다고 해요.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질문하면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네요 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거나 되려 역정을 내서 우리의 죄책감을 유도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질문을 정확하게 되짚으세요.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제가 물어본 것부터 대답해 주실래요? 하고 말이죠. 둘째, 중요한 건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거나 그건 오해셨네요 라고 하면 딱히 증거가 없으면 곤란해지니까요. 셋째, 전문가라고 해도 설명을 못하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계속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만 외친다면 더 신중해지셔야 해요. 한비자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것이다. 대답이 그때그때 바뀌거나 뭔가 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묻는 말에 명확히 답하지 않고 슬쩍슬쩍 자꾸 화제를 돌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겁니다. 단언컨대 숨김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네 혹은 아니오로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과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 한 여우가 살았습니다. 이 여우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 바로 꿀처럼 달콤한 말솜씨였죠. 이 여우는 다른 동물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했죠. 당신만큼 훌륭한 분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제가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네요. 여우의 말에는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여우의 말을 듣고 나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하지만 여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다닌다는 것. 겉으로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속으로는 저 먹이를 어떻게 낚아챌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우는 먹이가 풍부한 골짜기를 지키는 늙은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호랑이 어른, 산속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평생 이 골짜기를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호랑이는 여우의 말에 흐뭇해졌습니다. 요즘은 젊은 짐승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특별히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더 넓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호랑이 어른을 더 존경할 거예요. 제가 그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까마귀가 호랑이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옆 골짜기 곰 가족이 여우한테 속았다고 해요. 새로운 굴로 이사 가자고 꿰어내더니 그 사이 먹이를 몽땅 훔쳐갔대요. 호랑이는 그제서야 여우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칼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여우는 모든 동물들 앞에서 정체가 탄로났고 겉으로는 꿀을 발랐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었구나 라는 비난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여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만 특별히 이 비밀은 아무에게도 하며 이것저것 다 퍼주고 끝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말입니다. 얼핏 보면 참 착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이들도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더 큰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쉽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기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거나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빚을 지게 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베풀고 끝이 아니라 자신이 해준 일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한두 번은 고맙지만 호의를 받았으니 그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보통 받은 게 있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무언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심리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요즘 신조어로 러브 밤빙이라고도 불립니다. 연애나 사업, 투자 권유 같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되면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요구가 시작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진정으로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타고나길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돈이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주변 사람을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서 호의를 쏟아붓는 경우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처 관계를 충분히 알아갈 시간도 없이 마음에 빚을 지게 만들고 나중에 그 빚의 크기만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의심은 대인관계를 지키는 방어수단이다. 이라는 말이 있듯이 혹시라도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친절하게 다가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 보는 겁니다. 너무 고맙긴 한데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라는 식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거죠. 그 순간 상대가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그러셨군요. 혹시 부담된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처럼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면 상대방의 호의가 상대적으로 진정성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날 의심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직접 표현한다면 그건 상대보다 내 이익이 먼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칭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다 퍼준 거란 말입니다. 결국 진짜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리감을 느끼더라도 혹은 조금 의심을 표해도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너무 빠르고 과하게 칭찬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내가 느끼는 부담감부터 먼저 털어놓고 그 반응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독 나만 치켜 세우고 등급을 나누는 사람 조심하세요. 목적 달성하면 연락도 없습니다. 유독 나만 특별 대우한다며 치켜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엔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도면 1등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데 선생님은 충분히 하실 자격이 돼요. 문제는 이 칭찬이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지위 같은 조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등급이니까 특별히 모시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쭐해지는 말이 귀에 솔깃하지만 사실 이들은 급을 나누는 기준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런 접근이 위험할까요? 첫째, 이들은 사람을 철저히 등급으로 나눕니다. 즉, 내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주 빠르게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때는 VIP 대접하겠다며 온갖 호의를 베풀다가도 막상 투자나 인맥 소개처럼 실속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왜 나만 특별히 추켜 세우지 하고 의문이 든다면 혹시 내가 돈이 될 만한 사람이라 여겨졌기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런 식의 급 나누기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마치 선생님을 높이 평가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겐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타인을 헐뜯는 모습을 보이면 그 태도가 곧 내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런 관계는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주다니 하며 기분이 들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진짜 나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뭔가 노리는 게 있어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죠. 결국 유독 나만 치켜 세우고 나머지는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유독 나를 띄워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한 번쯤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 진실한 관계는 모든 일을 존중하며 천천히 쌓여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걱정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늘 신경 쓰고 있어요 라며 위로와 걱정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따뜻한 말처럼 들리죠. 이분이 날 도와주려나 보다 하고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말들을 곱씹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의욕이나 자존감이 점점 꺾여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뱀 같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제 우리 나이에 뭘 더 하겠어요. 힘 빼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한두 번이면 쉬는 것도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건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게 진짜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 사람 말에만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참 다정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무기력함을 심어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은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몸도 불편하신데 여러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그냥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에휴, 저 사람 말을 들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점점 인생이 수동적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도전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겠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겁니다. 반면 아이고 괜히 고생만 늘어나는 걸 못하러 해요 라며 계속 부정적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이미 위로가 아니라 조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옛말에 말 속의 의도를 경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다 해줄 테니 걱정 말라며 앞뒤 가리지 않고 과하게 나선다면 진짜 도움을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힘을 빼앗아 가려는 건지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걱정이란 상대방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지 내 의지를 억누르려고 들지는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 칼을 감춘 구밀복검 같은 사람들을 잘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오래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자의 사람을 판단하는 9가지 방법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죠. 첫째,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보고, 둘째, 가까이 두고 써서 보고, 셋째, 번거로운 일을 시켜보고, 넷째, 뜻밖의 질문을 던져보고, 다섯째, 급한 약속을 하여 보고, 여섯째, 재물을 맡겨보고, 일곱째, 위급한 일을 알리고, 여덟째, 술에 취하게 하며, 마지막,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본다. 결국 사람의 진면목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자잘한 사건과 곤란한 상황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지고 예쁜 말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왜 이렇게 잘해줄까 하고 가볍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잠시 거리를 두거나 질문을 반복해도 싫은 티 내지 않고 기다려줄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결국 진심은 시간이 증명하고 진정한 배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달콤한 말로 포장된 위험한 제안들은 계속해서 우리 곁을 맴돌 것입니다. 무작정 사람이 따뜻하고 착하다고 믿고 넘기기보다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유형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의심해보고 확인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